현재 이제 이거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전 세계 지금 페이스북이죠.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페이스북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약 55억 명, 그 가운데 35억 명이 노동자니까 공산당 승에서 막사 얘기했던 이제 프롤레타리아 태제 계속 이제 그 우파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전 세계의 다수가 노동 계급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분명한 거고. 근데 문제는 이 가운데서 주변부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비공식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9%가 아니라 1%대 99% 했던 그 99%의 이제 압도적 다수가 이제 비공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3억 명인데 이제 IT 시유가 200명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조직률은 전체에 비하면 2%도 안 되는 게 아니냐. 보고요. 현재 국제노총은 2018년 기준으로 163개 나라, 331개 총연맹.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이제 하나만이 아닌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모두 다 여기 가입돼 있으니까 한국은 2개가 가입하는데 더 여러 개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 2억 700만 명이었고 4년마다 총회를 해서 작년에 5차 총회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 노련은 잘 나갔을 때 85년 세계 국제노련 세계노련인데 85년에 이제 74개국 83개 총연맹 이쪽은 대개 이제 일국 연맹이 많으니까 국제산별 11개에 2억 600만 명까지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해체 이후에는 나라는 늘었는데 더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무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중국 노총은 안 들어가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상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노동의 이제 위기라고, 국제수요 위기라고 하는 거는 거의 한 반세기 가까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수와 조직률이 절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가졌던 노동자과 좌파 정당의 관계가 이완되는 거죠. 좌파 정당이 노동자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직률에 관한 그래프인데, 보면은 이제 아이슬란드는 90%인데 전체 인구 50만 밖에 안 되니까 큰 의미는 없죠. 근데 이제 스웨덴이라든지 벨기에 높은 편이고, 근데 이탈리아는 약간 그 변수가 있는 게 거기는 퇴직자가 절반이에요. 실제로 이만큼 안 돼요. 노동자 중에서 적망한 조직률이라 이해.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노동자는 거의 다 10% 빼고는 다 노동조합원 가입돼 있다니. 또 스웨덴 같은 경우 60%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 스칸디네비아는 좀 세요. 스칸디네비아 제외하면 나머지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탈리아는 착시 현상인 거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여기 나온 영국, 일본, 독일 여기들이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50년 동안 흑퇴라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조직원 수가 반토막이 나고 조직률도 반토막 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은 이제 10% 밑이었고. 이제 미국이 10.1%서 한국보다 작네 그러는데 양쪽 사이즈가 틀리죠. 한국은 합쳐야 200만이고 미국은 2천만이니까. 이거 이제 조직률에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조직률을 가장 예외가 이제 끝에 나온 프랑스죠. 프랑스는 조직률은 제 바닥인데, 아셔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안 해도 단체방을 맺으면 단체방 적용률은 100%예요. 이런 나라가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예요. 네. 노조는 한 명밖에, 이렇게 100명 중에 10명밖에, 100명이면 8명 가입돼 있는데, 얘들이 단체명을 딱 맺으면 적용 다 100% 돼. 모든 사업장에서 자기가 단체 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상급 총연맹에 협약을 자기가
사업자가 선택해서 투표해서 적용. 그건 좀 다른 투표고. 이건, 이게 조합원은 요 숫자밖에 안 되는데, 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대표권 투쟁, 선거를 네. 하는 데서, 그러니까 각 조합들의, 아까 각 노총들의 이제 그 조직원 숫자가 있고, 조합원 숫자가 있고, 근데 이 이제 그 일종의 종업원 투표라고 표현하는데, 프랑스식으로. 투표에서 남의 이쪽 편, 남의 이쪽 편 해서 이제 갈라져서 제1노총, 제2노총, 제3노총. 실제 조직원의 숫자에 따라서 1, 2, 3, 4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업원 대표 투표에서 1, 2, 3, 4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단체가 적용률이 한 70%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사문화된 것이 이제 있긴 있다고. 단체가 확장료가 있는데, 한국은 지역에서 3분의 1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별로 없다. 안 되지. 특정 지역에 3분의 2 이상 되는 노조면 되는데, 적용 안 하고 사문화돼 있어. 그거는 이제 이쪽에,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 한국에 이제 특수한, 그런지도 모르고서 이제 막 당한 게 많은 거예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흐름을 모르고서 그냥 임시적으로 타협하다 보니까 그게 시스템이 굳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게 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용이 많으니까 쉬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3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함께 엮여서 발전했다는 거죠. 지리적으로는 유럽, 미국 중심으로 가면서 제3세기로 확대돼서 전 지구적으로 조직화됐다. 그 다음에 이게 노동조합만, 원래 이게 경제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치, 사회적으로 다 이제 대변대표한 조직으로 복잡하게 발전했다는 거고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18세기에는 처음에 발생해서 노동조합을 이제 다 불법 조직으로, 업무 조직으로 봐서 이제 처벌하는 거에서 합법화와 인정투쟁들을 벌였던 거고. 18세기, 19세기 전반까지. 그러니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19세기 후반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근대적 노동운동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직능 지역에서 이제 조직적 발전을 하면서 업종 산업별로 발전을 해서 전국조직, 중앙조직까지 만들어집니다. 바닥에서부터. 이게 물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된 거죠. 거기에 국제산별과 국제노총까지 결성하는 이런 이제 흐름이었고요. 그럼 20세기 전반기에는 이제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노동조합이 갈라지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국제노련과 RILU는 이제 이름도 좀 거시기 한데 레드 인터내셔널 레이버 유니언이라고 썼어요. 트레이드로 안 쓰고 레이버라는 이름을 썼는데 소위 국제 적색 노조죠. 1930년대 적색 노조, 적색 민주 얘기했던 게 여기서 뿌리를 둔 건데 러시아어로는 이제 프로핀테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원들 국제적 수준에서도 좌우로 갈리게 되는, 일국적 수준에서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앞쪽에는 1차 대전, 뒤쪽에는 2차 대전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20세기 후반은 2차 대전 후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위로부터 재편이 되는 거죠. 유럽의 구조가 변하면서 다른 차원의 또 대립과 경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는 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 해체하면서 이제 이런 대립 구조가 해체되고, 한편에 해체되고 다른 한편에서 노동자분도 전반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이렇게 해서 크게 덩어리로 한 5가지 단계 정도로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직 유형으로는 처음에 직능무열로 만들어지다가 이것들이 확장하면서 업종 모델, 산업형 모델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화 유형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국은 이제 소위 자발주의라고 해서 노동조합 중심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 독일 모델은 정당 우위 모델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3인당이 먼저 만들어져서 3인당이 노동조합을 지원해서 노동조합이 성장했다, 이런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랑스 모델은 라틴 모델이라고 해서 프랑스만이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으로 이게 남부 유럽 쪽 모델인데, 여기는 이제 그 소위 생드칼리즘이 강한 모델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의 독자성,
이렇게 보면은 영국 모델처럼 비슷하게 보이는데 영국은 실리주의, 경제주의라 그러면 이쪽은 이 노동자 자체가 정치하는 거예요. 정당을 건너뛰고 정당이 필요 없다는 그런 비판적인 입장입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걸로는 정치에 반대하는 실리적 조합주의, 비즈니스 유니언이라고 그러죠. 원래 이제 영국, 미국이 다 이제 이 모델이었는데 영국은 우연찮게 노동당이라는 걸 만들게 됐던 거고 미국은 못 만들었던 거고. 정치적 조합주의는 이제 소위 공산당의 정당 우회 모델입니다. 정당 우회 모델이고, 사회적 조합주의는 이제 삼인주의가 이렇게 포장하는 건데, 사회적 조합주의 진짜 있냐 이제 논란이 돼요. 논란이 되는 이제 건데, 여기에는 말로는 정당, 노조, 평등 모델이고, 서로가 독자성을 인정해주되 필요에 따라서 협력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조합주의는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정당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한다. 노동조합이 종속된 형태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하면서 사회적 조합주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사정 간의 사회적 협약 모델을 따르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운동 조합주의는 이제 워낙 이 사회적 조합주의 또는 실력 조합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노조가 운동성을 탈각했는데 그 운동성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운동으로서의 노동조합을 강조하는 이제 좀 신자파 모델에 가까운 거죠, 최근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죠. 간단히 썼지만은 좌파가 역사 복잡하듯이 사회적 공산주의 문제, 거기 신자파까지 같이 껴있고, 노동자 정당 또는 좌파 정당으로 했을 때 사회당, 삼인당, 노동당 등 삼인주의 계열도 각자 이름과 좀 특징이 좀 틀리고, 공산당이 있고, 또 그게 급진 좌파들 등등이 있는 거죠. 이런 게 국내적으로만 된 게 아니라 1 인터내셔널, 2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전쟁 1차전이 끝난 다음에 3 인터내셔널 생기고, 제2 인터내셔널 부활시킬 2와 2분의 인터내셔널에서 노동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갔다가 이제 2차 대전 후에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또 최근에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서 독일사민당이 너무 개노소나 다 받아준다고 하면서 이탈해서 진보 연맹이라고 하는, 진보 동맹이라고 하는 걸 결성했습니다. 2013년도에. 여기 나오는 표는 이제 얘가 이제 Historical Dictionary of Organized Labor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제가 이제 발췌한 건데, 가져온 표인데, 1870년에서 2010년까지 이제 크게, 이 책은 이제 동유럽을 따로 뽑았어요. 사실은 이제 지역으로 보면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쨌든, 노동운동의 중심이 큰 축으로는 이제 서유럽과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한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각 연대별로 보면 1870년대는 실제로 10,000명 단위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1880년대에 이제 100만 단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100만 명, 또 서유럽에서 1890년대 되면 이제 한 200만 명. 그럼 200만 명이 되면 여러 나라가 되는 거고, 1900년대 노동자 한 400만 명의 이제 세력이 형성하는 거죠. 400만에. 이러면서 쭉 성장해서 이제 4,900만, 5천만 원까지. 동유럽은 이제 서유럽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죠. 러시아를 포함해서 이제 동유럽들이 다 이제 독재의 투자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늦게 이제 후발로 이제 오다가, 파시즘에 상당히 좀 성장하다가 20년대, 30년대, 요게 제로된 파시즘하고 나중에 이제 동유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이 자료에서는 0으로 치는 거죠. 실제로. 국가당 체제 하에서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이제 쭉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상태에 있는 거고요. 아메리카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미국이 거의 2,00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메리카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거의 다 2,500만, 3,000만이고 나머지가 이제 남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발전하는 시기,
보면 이제 100만이 일단 스타트, 어느 정도 세력화되는 첫 단계고, 그다음에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이게 안착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는 훨씬 뒤늦은 거죠. 뒤늦게 이제 그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도표로 보게 되면 1870년, 2010년까지 이제 제로에서 이제 거의 2학년까지 이제 늘어왔던 거고. 초기의 시기를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서유럽이 차지한 비중이 컸다가 이후에 이제 아메리카, 그다음에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의 이제 비중들이 늘어나서 지금은 골고루 한 4분 구도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로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따로 표 올린 거, 이게 이제 187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이제 통계적 하나의 표 여러 개 있는 거 합쳐가지고 했는데, 큰 덩어리로는 유럽이 있고요. 유럽,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중요한 나라고, 그 다음에 소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로 볼 수 있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국, 아일랜드인데 이쪽 영향권에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가 있죠. 미국, 캐나다 한 덩어리고, 이쪽은 좀 나오니 덜한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표는 연대를 보게 되면,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그러니까 시작됐을 때, 유럽 세 나라, 미국 정도죠. 70년대, 80년대. 그 정도밖에 이제 없는 거고. 이건 스칸디나비아는 좀 늦죠. 90년대 이르러서 90년대, 1900년대 올라와야 이제 되는 거고. 영국,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변동이 심한데, 어쨌든, 찍기는 제일 먼저 1886년 100만을 찍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다음에 거꾸로 졌는데, 이제, 영국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유형이어서, 이제 영국이 1890년대 이미 100만을 찍고, 1900년대에는 200만이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제일 넘버원이 되는 거고, 미국은 이제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1900년을 경과하면서 이제 독일이 이제 영국보다 후발 자본주의로 이제 경제가 속도가 붙으면서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1000만원 독일이 제일 먼저 찍어요. 근데 바로 줄죠. 근데 이 시기가 소위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인데 18년 11월 혁명이 일어나고 바이마르 체제 하에서 정권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인플레 나오고 공황 나오고 나치즘 등장하고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이제 공화국에 대해서 이제 이건 혁명 직후니까 기대를 걸어서 노동조합이 폭발한 거죠. 3배로 늘었으니까. 뭐 우리나라 노동력 투쟁에서 노동력이 폭발했다 그랬는데 이거에 비하면 진짜 3발을 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0년대 가면 없어지는 거죠. 독일, 이탈리아 노동조합을 다 없애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전후에 이제 북부에서 400만, 500만 여기를 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꾸준히 가면서 1970년대 이제 1100만을 찍는 거죠. 미국은 여기 좀 40년대에 폭발을 하죠. 미국이. 이게 이제 산별노조 운동들이 대공황을 겪으면서 산별노조가 꺾어지면서 미국이 숫자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 40년대 전쟁 끝나고 2차 대전 끝났을 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40, 60년대를 보게 되면 프랑스 400만, 독일 550만, 이탈리아 470만 이 정도까지 간 거고, 이제 스웨덴이나 이제 핀란드에서 100만 하면 엄청나게 나라가 작기 때문에 퍼센트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000만에 육박하는 거죠. 미국은 이미 이제 이 시기에 1300만으로 1000만원을 이제 찍은 거고. 독일이 이때 찍었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1000만 단위로 들어간 50년대. 1700만 하면서 2000만까지 올라가는 거죠. 2000만. 이게 이제 미국은 피크였고, 영국은 이제 79년 정도 피크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이제 갈갈이 찢으면서 찌그러드는 추세고, 독일은 이때 이제 800만으로 정점을 찍는 거죠. 여기 빠졌는데 이제 통독한 이후에는
1200만 정도까지 늘었었는데, 그냥 바로 동독 주저앉으면서 다시 줄어들었어요.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은 뭐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300만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까 나왔던 조직률 60%, 70%를 찍는, 그러면 300만, 그러면 인구 1000만도 안 되는데 300만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안 되는 수준의 조직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스웨덴,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는 자체는 상당히 작아 보이지만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실제 조직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영국은 이제 1000만을 찍은 다음에 찌그러지는 추세고, 그 공통으로 다 이제 찌그러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제 캐나다는 그래도 이 흐름에서 좀 건강하게 버티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시기에 요 앞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19세기 후반 형성기라는 거죠. 형성기. 그래서 70년부터 이제 13년 전쟁 전까지 이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커졌는데 이제 갈라졌던 시기 30년 있고, 그다음 전쟁 후에 이제 그 소련이 문을 때 하나의 덩어리. 그 이후 한 5개 단계로 이렇게 흐름일 때 어떤 나라들이 이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각각의 시대의 정치적 배경들을 잘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유용하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아까 이제 수치적 배경이 이런 거고요. 그래서 발상에서 발전하고 이제 다시 분열 경제, 다시 통합, 이런 거죠. 발생기는 아까 얘기한 18세기 중반까지의 노동조합의 기초. 배경으로는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 1848 혁명까지 노동조합이 발생하고, 이때는 이제 합법화 투쟁과 성공권 정치가 중심이었던 단계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이제 공장제 생산이 정착되면서 노동계급도 형성되고, 도시화, 아동노동. 처음에는 이제 상업부조협회나 공제조합 등 결사들이 탄압받으면서 숙련공 조직으로서 이제 직능별 조합으로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결금지법 폐지하고 노조 합법화 투쟁, 성공권 쟁취 투쟁, 차티스트 운동 보시면 되죠. 이런 문제와 투쟁들을 거치면서 성장해 왔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19세기 후반의 1차 대전 시기까지 눈부신 발전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국제노동조합회 제일 인터내셔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리 코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딛고서, 사실 파리 코뮌의 충격이 이제 엄청났었는 딛고서 제일 인터내셔널이 생겼고, 1차 대전이 끝나게 되는 거죠. 노동조합 내부로는 직능 지역적 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업종산업이 들어오고, 전국조직, 내셔널 센터라고 하는 전국조직들이 결성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국제산별들, 국제연맹들이 발전을 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시기에 사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신조합주의라고 해서 이 직능별에서 이제 업종 산업별로 넘어가는 단계는 단숙련, 비숙련 노동계급의 대중적 조직화돼요. 대량 생산의 초기 단계에서 이제 직능별 조합주의를 업종별, 산업별로 넘어가는, 그러면서 이 시기에 전국 통합 조직들, 영국의 TUC, 미국의 AFL, 독일의 개개대, 나중에는 이제 아데게베 도고스펙으로, 프랑스 세제때, 이 시기를 보시면 68년부터 시작해서 그것 좀 이르고, 나머지 전부 다 80년대, 90년대, 세제때, 스페인의 우제때, 스엔테는 이제 생디칼리즘 조직이고요. 좀 있고, 스웨덴의 에로, 네덜란드 FMB 등이 이제 1880년대 말, 90년대, 2000년, 1900년 초반까지 이제 그 전국 조직들이 결성됩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중심부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제 산별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국제 노련이 이제 1901년에 국제 노련 사무국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1919년 전쟁 끝난 다음에 국제 노련이라는 이름 출범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발전이 이제 이 시기에 19세기 초반, 20세기 초반,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주의적 영미형 발전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무엘 폼퍼스라는 사람이 이제 거의 입증 전문인데, 자기를 pure and simple humanism. 표현한 심플인 게 뭐냐면, 노동조합은 노동 시간 조건 임금만 신경 써야지 나머지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브레드 앤 버터예요. 이 문제만 주장하자가 이제 미국의 독특한 이제 문화였고, 이제 대륙형은 아까 이제 독일인데 정책조합주의고 정당과 노동조합 동시에 발전인데 정당 우위 모델인 거죠. 싱디칼리즘은 아까 라틴 모델이라고 했는데 노동조합의 정치성이 강하고 정당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그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 혁명이 생기면서 좌파가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공황을 거치고 파시즘 등장하고 2차전까지 가는 이제 그 굉장히 소위 전간기라고 하는 시기, 대륙과 경쟁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좌파의 분열과 함께 노동운동도 분열된 거죠. 전쟁과 혁명. 그래서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이제 스페인 내전 거쳐서 2차 대전까지 일어나고요. 노동운동은 정치적으로는 제2인터내셔널과 제3인터내셔널 분열이 있었고, 노동조합 내에서는 국제노령과 프로핀테런의 분열이 되어 있다. 공산주의 운동 제3인터내셔널 지도 아래에서 3인당을 대체하려고 대중공정을 건설했는데 실패했고, 노동조합에서도 주도권을 잡는 데 실패하죠. 그리고 거꾸로 역으로 파시즘과 나치즘의 공세에 인민전선들은 후퇴하고,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전쟁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서유럽, 노동운동의 비극이라는 표현들로 하는 거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그 노동조합이 그 사회 당시 정치하고 긴밀하게 결부돼서 작동을 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대전과 이제 2차 대전을 거친 엄청난 피해를 거친 후에 이제 다시 냉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되는 거고, 근데 이 시기도 평안하지는 않았어요. 미소는 냉전과 대탕을 거듭했었고, 근데 제3세계에서 민족해방과 부정된 운동이 터져왔고, 독립 후반행동들. 이쪽은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미발달했기 때문에 노동계를 주도한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이제 민족해방 전쟁, 민족해방 운동의 이제 흐름이 강화된 거죠. 일종의 이제 그, 노동운동의 이제 전략적 파트너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전쟁으로 해서 이제 그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재편이 들어오면서 새로 이제 제도화 됐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이제 대륙과 경쟁들이 또 다른 차원으로 1차 대전 이후의 대륙과 경쟁과 2차 대전 이후의 대륙 경쟁이 또 다른 차원으로 정리가 된 거고, 좀 요 시기를 어떤 냉전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에는 한 축에서는 말씀드렸던 민족해방운동, 제3세계에서 반란들이 있었고, 내부에서는 육파령과 이제 신자파의 반란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전후 노동조합은 사실 이제 미국과 영국은 자체가 이제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긴 하지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굉장히 그 노동조합 운동에서는 굉장히 좀 딜레마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하면서 이제 전쟁 협력 명분이 생기면서, 노동조합이 전쟁에 협력했을 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노동조합의 확장의 큰 요인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치한테 점령당했던 프랑스나, 나치즘과 했던 이제 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의 나라들은 완전히 그 패시즘 하에서 노동조합이 해체된 상태에서 전면 재편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전후에 원래 이제 그 2차 대전의 협력 관계에서 세계 노련으로 노동계의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냉전이 시작되면서 국제 자유노련으로 세계 노련과 국제 자유노련으로 이제 갈라지는 분열된 상태가 되는 거고, 이 분열이 1991년까지 냉시대 전체를 지배하는 구도가 돼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도 어느 쪽에 쓸 것인가. 노총이 하나면 이쪽에 우위를 갖고 다른 쪽으로 갔다 오가하는 거고, 노선에 따라서 둘이 갈라지기도 하는 거고.
근데 이 시기에 이제 그 케인즈주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전후 복지국가 체제 하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국가 역할이 커지면서 엄청나게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 민간 부분 쪽에서 이제 공공부문 쪽으로 헤게모니가 이제 이때 옮긴 건 아닌데 이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그 처음으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인정받으면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노동운동이 이제 요 국제자유노련 하에서는 체제에 내화되는 거죠. 체제에 내화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산업적으로 서비스 부분과 이제 공공 부분이 확대되는 거고, 그 전쟁 전 시기에는 이제 구조가 안착 못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이제 세계 노련을 제끼고 국제 자유노를 중심으로 한 산별 노조, 국산별 이 구조를 장착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노선적으로는 항공주의, 사회적 합의주의 간 거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 시기에 이제 노골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CIA 초기 부분인데 어쨌든 노동조합 제국주의 이들이 이제 그 영향을 행사하는 구조로 있죠. 그래서 영국의 TUC라든지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이쪽은 노총이 하나밖에 없는 통합 노총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내에서 좌파가 분파로서 활동을 하면 이제 워낙 압도적으로 이제 센 거고. 정파 노총 같은 경우는 노총이 분열되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세제때, 세브대 때, F, 아까 셋이라고 그랬죠. 노동총동맹, 세브대 때는 민주노총이에요. F는 노동자의 힘이고, 이탈리아는 세 개 다 스페인은 CIS, 초기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스페인은, CCO하고 유지트인데, 이건 공산단계, 이거는 이제 사회단계. 스페인은 1975년에 프랑코 죽고 났으니까 75년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 전까지는 프랑코 패시즘 체제가 있었고. 근데 이 시기는 1960년, 다시 이제 60년대 전과 후, 요 틀을 내서 60년대 후반에 바뀌어요. 그래서 6.8의 혁명들을, 파리 총파업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에서 뜨거운 가을을 4개월 정도 파업을 끓였었는데, 이게 더 중요한, 너무 대표적인 이제 투쟁들이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사회운동을 도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방적이었던 노동자 관료주의에 대해서, 현장으로부터 밖으로의 도전들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런 영향 하에서 1970년대에 이제 노동조합들이 급진화된 거고, 가장 대표 사례가 영국의 불만의 겨울이어서, 78년 12월에서 이제 1월까지 한 3개월 정도 공공부문 총파업이 아닌데 공공부문 파업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마가렛 대처가 노동조합은 영국 병이라고 이제 지칭하게 된 빌미를 주는 그런 파업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68, 60대 후반에 70년대 중반까지의 급진화에 대한 역이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 공세인데, 79년에 대처, 80년 레이건이 이제 이걸 주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노동조합을 타깃으로 한 공격에서 미국에서는 한국 관제사 파업, 5만 명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전부 군인으로 교체하면서 전원 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아까 69년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노동조합이 짱짱했었는데 피아트 파업에서 거꾸로집니다. 사무직, 그동안 노동조합을 지원했던 사무직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행진을 벌이면서, 그러니까 백색 행진이라는 행진을 벌이면서 파업이 위험하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 광산 파업, 대처 정권이 70년대에 파업의 징계에 불만을 품고 광산 노조를 없애겠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들어서 1년 동안 파업해서 박살내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한 150개의 탄광 중에서 두세 개인가? 한 5개 빼고는 전부 다 탄광을 폐쇄시키면서 탄광촌들을 갖다 실업지대로 만드는 수장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가 죽었을 때 욕을 하는 거죠. 축하 파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탄광촌은 우리 태백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태백 작은 데들이 광산 문 닫으면 전체가 다 실업지대가 되는 거니까. 민촌이 되는 거니까. 이 시기에 이제 제3세기 후발 산업국가였던 이제 브라질, 남하고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노동조합들이 아까 이제 영국, 유럽에서,
1890년대, 1900년대에 일어나서 이런 투쟁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여긴 다 좀 정책 민주화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투쟁들 결합되면서 이제 벌어져서 애들이 좀 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절반의 성공은 이란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제 브라질은 룰라가 집권을 하죠. 노동자당이. 그다음 남아공도 넬슨 만델라에서 민주화되고 이제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굉장히 쪽팔린 수준인 거죠. 같이 갔던 거예요. 사이즈도 틀리고. 구찌 같은 경우도 한 700만 됐었고, 남아공 요새 줄었지만 거의 한 300만 되는 거에 비해서 민주노총가 100만에서 거북된 거니까, 삼노총 비교할 때 제일 쪽팔리는 수준이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다. 근데 그 이후에,